포착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를 피해서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9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안심이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 측은 펄쩍 뛰고 있는데요. 오히려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이 악의적인 기사를 내놨다 이러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좀 짚어볼 텐데요.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이죠. 이태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 내용을 보던 언론사의 도망 우는 보도는 비방이다 이러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도망이 아니다. 그럼 저도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요, 의원님? 기자의 인터뷰를 그냥 거부했다. 거부하고 본인 다음 일정으로는 이동하는 과정을 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안 대표 지지자들이 아마 안 대표 쪽하고 아직 이제 참모들한테 아마 계속해서 항의 전화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이런 의견들이 주변에 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나와가지고 기자를 피해서 뿌리치고 막 뛰어내려간 이 행위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글쎄, 네.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안 대표는 이제 독일 출국 전에, 네. 어쨌든 일체 언론 접촉을 안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좀 갖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 매체에서 출국 전에 단독 인터뷰 요청을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일단 언론 접촉을 일체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사무실에서 이제 지인을 만나고, 네. 이제 기자가 이제 와서 엘리베이터로 안 대표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기자가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서 인터뷰 요청을 계속해서 아마 인터뷰를 안 하겠다는 거부 의사로 다시 엘리베이터 내려서 네.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기자가 쫓아오니까 그걸 좀 빠르게 대답 없이 내려간 것뿐이다 이렇게 좀 뛰어내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빠르게 좀 내려갔을 뿐이다. 네, 그거 뛰거나 이런 거는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동영상을 봐도 그냥 본인이 대답을 안 하고 네. 빠르게 내려가는 정도지 그걸 무슨 뛰어내려가거나 무슨 도망갔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그거를 도망이라는 게 정말 황당무계한 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혹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설명은 안철수 전 대표로부터 직접 들은 설명이신가요? 아니면 의원님의 아닙니다. 추측이십니까? 그때 있었던 제가 그 주변에 어떻게 된 거냐고 좀 물어봤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사실 경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뒤로 가려져 있는데 싱크탱크 미래 사무실에서 박주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네, 보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지 혹시 설명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따로 저도 안 대표 일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싱크탱크 미래에는 어쨌든 이제 해산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청산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 사무실이 이제 다른 임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아직 그게 안 나타나서 그때까지 그리고 안 대표가 출국 전까지 가끔 와서 아마 지인들을 만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박주원 전 최고위원도 아마 여러 이제 안 대표한테 만나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 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특별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한 지인을 만난 것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담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남의 성격이 파악이 되면 네. 어찌 보면 이제 이 상황 전개의 어떤 진실을 이해하는 데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안철수 전 대표나 박주원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왜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직접 들으신 바는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굳이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제가 확인할 이유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 대표가 가기 전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가기 전에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 정도는 좀 만나지. 한국에 있으면서 떠나가기 전에 자기 지인들도 안 보고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안부 인사 나누고 이제 잘 가시라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한 만남이라면 통상적인 어떤 경우라면 그런 사무실에서 만날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네. 굳이 다른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만날 이유도 좀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도가 갈리는데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로 출국을 했다가 네. 2주 정도 머물다가 1년 그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 인터뷰 때문에 잠시 들어온 건지 아직 안 나갔던 건지 어떤 게 진실인가요? 알기로는 이제 지난번에 그 독일 가서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했을 적에 네네.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본인이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그때 그건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나가겠다. 예. 예. 그런데 저도 듣기로는 이제 8월 초쯤인가 이렇게 독일에 가서 이제 거기 현지에 뭐 아마 숙소도 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준비를 끝내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1년 그 장기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하고 네. 이제 그 독일 대사관의 그 면접 인터뷰 일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답사차 잠깐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온 거고요. 인터뷰 네. 때문에. 네. 예. 이제 비자 발급 문제 때문에 언론 보도 근데 그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현재 그 비자를 받으려면 이제 그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죠, 지금. 예. 그 비자는 1년 만기 비자인가요? 저는 일단 1년 비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후 어떤 일정표를 짜고 있는지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가서 네. 예, 그 공부를 한다는 거 외에는 뭐 따로 그 부분에 가서 최근에 만나서 뭐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성찰과 그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 7월에. 네.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돌아올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예. 근데 그런 1년 만기 비자라고 한다면 1년 뒤에는 돌아올 계획을 세운 건지 이게 궁금해서 좀 드린 질문인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1년 하고 본인이 또 뭐 필요하면 더 연장을 하든지 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인이 가서 얼마만큼 또 독일에서 본인 스스로 또 새로운 성과들을 만들어낼지 부분은 저는 일단 1년 정도 있어 보면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일각에서는 이 1년 만기 비자를 보면서 이제 그러면 바로 총선 직전이 되는데 그 1년 정도 채우고 돌아와서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모종의 정치적 역할을 그러니까 또 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어쨌든 정치에서 잠시 물러나서 어쨌든 지금 그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성찰의 결과가 1년 만에 나타날지 아니면 더 있을지. 그리고 또 본인이 저는 이제 정치에 다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대중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중들의 판단 문제가 있고 또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또 얼마나 또 새로운 걸 또 채웠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본인이 뭐 이렇게 정해서 나는 1년 만에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한 달에서 복귀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 대중들이 요구하면 또 1년 전이라도 저는 다시 정치에 나설 수 있다고 전 들거든요. 아무튼 뭐 대중의 반응에 따라서는 정치 복귀 여지는 충분히 있다 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혹시 이 그 당대표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 일종의 뒤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세요? 아마 뒤에서 뭘 움직이고 있다면은 이미 그것은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죠. 소문이 벌써 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구체적으로 이게 드러났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안심 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사실상은 그 겉으로는 중립을 요구하면서 뒤로는 사실 안심을 얻으려고 이 물밑 작업하는 이런 그 정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안심을 얻으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저는 안심 논란을 저는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잠깐만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안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거꾸로 있다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네. 오히려 이제 다른 후보를 비난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지금 안심을 이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예, 이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비전이나 실력을 가지고 평가받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네거티브하고 뭐 그러면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저는 당원들이 저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안심 논란을 일으키는 그 경선 주자들은 오히려 그 안철수 전 대표를 침으로써 그 자신이 당대표 경선에 조금이라도 한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네네. 또 근거 없이 안 대표하고 그 주변을 비난해서 그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 자체가 다 저는 그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의원님도 언론 보도 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제가 지역위원장들 만나서 네, 7월 23일에 예, 만나서 거기서 제가 사실상 뭐 보도 뉘앙스로는 제가 손학규 후보 지원을 네네. 결정을 하고 네. 그 위원장들의 마침 무슨 지침을 준 것처럼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진실이 뭐예요? 그거는 그때 지역의 안철수 쪽의 지역위원장들이 모여서 네. 모여 있으니 전체적인 상황, 당 돌아가는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을 와서 조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인 거고요. 네. 또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국회에 있으면 이 위원장들이 제 방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 의견도 듣고요. 네. 그래서 당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후보들이 뭐 이런 후보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네. 제가 뭐 거기서 누구를 찍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학규의 손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는? 아니요, 거기서 손학규 대표도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나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냥 객관적 전망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 위원장들이 가면 어떤 후보가 좋은지 각자 자기들의 의견도 막 거론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어쨌든 뭐 그것이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만든 자리가 아니고 제가 안철수 쪽에 있는 쪽에 의원으로서 저한테 공부해서 물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런 논의들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당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거리낌 없이 조직을 불러 모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을 모의한 자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 비난해서 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비난해서 뭐 반대급부를 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당직을 맡고 있으면 제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제가 지지를 선호하거나 지원 활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과도한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네. 본인이 또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나이가. 네. 그러면 그 젊음에 걸맞는 어떤 참신함과 비전으로 네. 그런 걸로 승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상시라는 비유적 표현까지 썼는데 모욕적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정치적 발언도 금도가 넘었으면은요. 네. 나중에 책임질 일이 따른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근거 없이 상대방을 만약에 어떤 그 명예를 훼손하고 뭐 이렇게 되면 예.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당 차원에서